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라의 국학이라고 나와 있죠. 국학에 밑줄 치시고 국학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신라다라는 거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이 나오죠. 여러분은 국학이란 단어가 나오면 신라의 국학이다. 태학과 경당이 나오면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이다라는 거 명확하게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태학부터 보시면 중앙귀족 자제에게 경학이나 문학 따위를 가르치던 국립교육기관이다. 밑줄 치시고요. 유교 교육을 통해서 유교에 밑줄 치시고 국가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상류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당 보시면 각 지방에 세운 평민층 교육기관으로 주된 내용은 경서암송과 궁술이었다. 밑줄 쳐주세요. 경서암송, 궁술. 궁술은 활궁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활쏘기고요. 결혼 전에 청년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연습했다. 독서했다는 게 경서암송을 얘기하는 거고 활쏘기를 했다는 게 궁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습니다. 박사제도는 모시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등이 있지만 기록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박사란 단어가 나오면 백제에서 한 박사제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무예가 나오는데요. 아까 선사시대에서는 수렵과 채취 중심, 그 다음에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수렵과 채취뿐만 아니라 궁술과 기마술이 있었던 거고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도 수렵과 채취도 그대로 있고 궁술과 기마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 보시면 방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방자가 노을방, 응자가 매응입니다. 그래서 방응이라고 하는 건 매사냥이다. 꼭 알고 계시고요. 이 방응은 길들인 매를 이용해서 들짐승을 잡는 사냥법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박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이 수박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손수자의 칠박이라 그래서 손으로 치는 맨손무예를 얘기한다. 여기 설명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수벽타 또는 수벽치기라고도 불린다. 동의어 알고 계시고요. 이 수박은 수벽타, 수벽치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무예다. 밑줄 쳐주세요. 손과 발 또는 머리를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무예이다. 밑줄 치시면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겨룬다. 밑줄 쳐주세요. 자, 수박의 동의어 다 보고 가시면 수벽타, 수벽치기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는 태권도다 라고 말씀드렸죠. 태권도다 보니까 맨손 무예고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겨루는 것이 수박이다.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가 수박과 각절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박의 개념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밑에서 각저의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마상제라고 되어 있죠. 마자가 말마자이기 때문에 말을 타면서 재주를 부리는 전문 기회를 마상제라고 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예로도 궁술과 기마술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궁술과 기마술은 지금 부족국가 시대부터 계속 중요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을 보시면 첫 번째 석전이 나옵니다. 돌석자고요. 전자가 싸움전입니다. 그래서 석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돌싸움을 의미한다. 바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의어 보시면 변전, 편전, 편쌈 꼭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석전은 돌팔매질을 하여 승부를 겨루는 것이다. 전쟁에 대비하는 전투적 유희가 있다 보니까 군사훈련의 하나로서 석전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방응은 위에서 봤었죠. 방응이라는 건 노을방, 매응이라고 해서 매사냥을 얘기한다. 사나운 매를 길들여서 꿩이나 새를 사냥하는 일종의 수렵 활동이 방응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각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수박과 각저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각저를 한번 보시면 각저는 바로 옆에 씨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각저는 씨름이고 강력, 각기, 상박, 각지, 쟁교, 솔교라는 동의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설명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맨손으로 허리에 띠를 맞잡고 힘과 기를 겨루어 넘어뜨리는 경기다. 맞잡는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허리에 띠를 맞잡고 힘과 기를 겨루어서 넘어뜨리는 경기는 각저구나. 한국은 씨름, 몽고는 썰렘, 중국은 세기유, 러시아는 삼보, 일본은 스모라고 부른다. 즉 S 또는 SS 발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구나라는 거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수박과 각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수박은 손수자를 쓰고 칠박자를 쓰다 보니까 맨손 무예로서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겨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태권도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각저는 씨름이다라고 했고 동의어 다 알고 계시면 되고, 씨름은 맨손으로 허리에 띠를 맞잡고서 잡고서 싸우는 것이 씨름이다. 동의어는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수박과 각저의 의미는 꼭 구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라서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격구입니다. 격구는 칠격의 공구자라서 공을 치는 놀이가 격구입니다. 설명 한번 보시면 말을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에 넣는 놀이다. 장시라는 채를 이용해서 나무공을 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구문에 넣는 경기다. 고려 말에는 단호의 남성 중심의 놀이로 크게 성행했고 한자로는 타구, 방희, 격휘, 농장이 격봉이라고도 한다. 다 동의어죠. 격구의 동의어는 타구, 방희, 격구희, 농장희, 격봉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옆에 공치기, 장치기라고도 한다. 동의어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날 폴로와 유사한 형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필드하키나 골프와도 유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보통 10명 이상이고 공격, 수비, 즉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당 5, 6명씩으로 구성되어 하는 놀이였다. 격구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뛰기. 널뛰기란 단어 들으시면 여러분이 쉽게 유추가 되시겠지만 동의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널뛰기는 축판희, 도판희라고도 한다. 동의어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밑에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와 제기차기를 의미한다. 동의어 다 알고 계세요? 가죽 주머니로 공을 만들어서 발로 차던 공차기 놀인데요. 상류층에서 즐기던 놀이로 군사훈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투호는 화살 같은 막대기를 일정한 거리에서 항아리나 병 안에 넣는 놀이로 우리 명절 때 보면은 민속놀이 중에 투호를 체험해보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투호는 화살 같은 막대기를 병 안에 던져서 넣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저포는 윷놀이를 의미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자가 바둑 기자입니다. 그래서 위기란 단어가 나오면 바둑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기원에 간다라는 표현이 바둑 두러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위기는 바둑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밑에 마상제 같은 경우도 공마나 말노름, 말광대라고도 표현한다. 이 마상제는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동작을 보이는 것으로서 말 타는 기술훈련이나 군사훈련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박도 나오죠. 수박은 손수자, 칠박자, 태권도라고 말씀드렸고 서로 떨어져서 주먹질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태권도를 의미한다. 혹은 권법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연날리기의 동의어가 풍연이구나. 풍자가 바람 풍자다 보니까 풍연이란 단어 나오면 연날리기 떠올리시면 되고요. 추천이란 단어 나오면 그네 뛰기를 얘기하는구나. 젊은 여인네들이 그네를 뛰면서 즐기는 거를 추천이라고 하는구나. 쌍륙은 겨울철에 30개의 말과 2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것이 쌍륙이다. 이 외에도 당연히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동의어랑 설명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에는 어떠한 체육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대표적인 게 신라의 화랑도였죠. 신라의 화랑도 정신으로 보면 되는데요. 심신일원론, 심신이려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신합일론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고요. 혹시나
심신이원론은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아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심신일원론은 정신과 신체는 원래 하나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2번 신체미를 숭상한다고 해서 신체의 미와 신체적 탁월성을 중시한다. 3번 국가주의로서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를 우선으로 여긴다. 4번 불국토 사상이라고 해서 국토를 신성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국토를 지켜낸다는 의미로서 아까 화랑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의어를 하나하나 지금 들어보시면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외우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짚어드린 한자랑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시고요. 계속 몇 번 읽어보시다 보면은 구분이 돼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이러한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몇 번 열심히 읽어보시면 암기가 되실 거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단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 2단원인 거예요. 페이지 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내용만 명확하게 구분하고 암기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암기하시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멘트를 소리내서 10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꼭 10번을 소리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따라하시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